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8일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요. 당선돼도 정치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최근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이게 정치 보복을 위해 만들어진다. 뭐 정치 보복을 위해 쓸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 그리고 정치 보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학술 용어는 당연히 아니고 시사 용어 사전에도 등재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시사 사전에도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개념 규정 없이 쓰이고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실제로 뭐 몇 년 전부터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용어를 함께 살펴보자고 이렇게 뭐 제안을 하는 셈입니다. 네. 특히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요. 보복에 대한 개념적 연구들은 있고, 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정의의 측면에서 연구는 있어서 네. 거기서 출발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정치 빼고 예. 보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복이라고 하면 일종의 복수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피해 당사자가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설령 내가 부당한 행위를 직접 당하지 않았더라도 남들이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야, 너도 당해봐야 돼. 우리가 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복, 복수도 그런 일종의 도덕적 반응의 일부라는 겁니다. 도덕적 반응이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데 네. 바로 자신들의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게 애초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프리 머피 같은 철학자들은 도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해진 가해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싶은 감정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사미노 같은 유명한 정치 이론가는 이런 감정이야말로 나쁜 일을 했다면 거기에 동등하게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정의의 발상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정의 개념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보복이라는 도덕적 반응이 정의 차원으로 옮겨질 때 이걸 우리가 응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과응보. 예. 예. 그리고 한 것만큼 받게 된다는 일종의 등가성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반응이고 정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보복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런 차원에서 법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법이라는 것도 이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 반응이 기초가 되어서 응보의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다만 본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대신한다.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무라비 묻죠. 그렇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이게 뭐 정확히 눈과 눈, 이와 이를 교환한다는 게 아니라 저질러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피해자가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의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만권 박사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뭔가 보복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원래 보복이라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보복의 행위가 증오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복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그런 행위지만 이게 증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오의 감정이 정치 세계에 드러날 때 이게 적대가 정치의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복이라고 해서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상응하는 어떤 행위가 되지만 증오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에 기반한 이 증오, 예. 저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이라는 감정이 가해 집단에 대해서 과도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말살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보복을 받았다고 믿는 집단은 자신이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이제는 피해자가 되었다고 믿고 다시 보복에 나서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보복의 악순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뭐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 악순환 논리, 가해자가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정치학에서 정말 유행했던 한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유행했었는데요. 이게 용서와 화해의 정치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용서와 화해라는 게 이게 말이야 쉽지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이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 이걸 몸으로 실천한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일본 도쿄에서 뭐 중앙정포부에 의해서 납치까지 당하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는 내란 음모 사건 조작에 몰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정치 보복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정치인 중에서는요. 황교안, 나경원 등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DJ는 통합의 상징이었다. DJ는 정치 보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뭐 보수 신문도 검색을 좀 해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워라는 식의 기사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요즘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에 갇혀서도 이제 쓴 글에서도 이게 우리 역사의 최대 오점인 정치 보복의 악패를 내가 당한 것으로 끝마쳐야 된다. 이런 신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최후 진술에선 이거 내가 설령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 보복이 없어야 된다는 걸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억압했던 이 전두환 씨까지도 김대중 정부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확실히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신념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가 우리 역사에 있는 정치 보복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이게 국세청과 검찰이 함께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이후에 이게 조사권 남용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권력기관이 뭐 총동원된 수사였고요.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치 보복 논란이 뭐 정치권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걸 정치 철학적 차원에서 풀어본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치 보복을 끝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지금 이제 남아공 모델이죠. 그렇습니다. 한나 아렌트 같은 철학자들은요, 남아공 이전에도 이제 뭐 인간의 조건 같은 1950년대에 쓴 이미 그 책에서도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면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는 건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결단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반성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연구를 보면 과거의 가해자들이 현재에는 피해자들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면피 이후에는 다시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뭐 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아무튼 이제 과거 일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보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한 차례 앞서 언급드린 한나 아렌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정치적 행위는 그 행위가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 보복을 끝내자는 자신의 결단이 시간이 지나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수 정치인 뭐 언론까지 다 나서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틀에서 보자면 저는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계기를 무시하고 정치 보복을 다시 시작했던 가해자들이
다시 피해자로 변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적폐 수사. 예, 예. 예, 예. 예,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완강한 반대도 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보복에 대해서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나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예, 지금 적폐청산이 혹시라도 정치보복이 된다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 네. 내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이게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적폐청산이 이게 상대방에 대한 증오에서 나오는 정치 보복인지 구조적 특권에 대한 적폐청산인지는 뭐 당장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구조적 특권의 일부였던 사람들일수록 이걸 정치 보복으로 느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가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안철수 당대표 발언 덕분에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신박한 시사사전 코너를 운영하긴 했는데 이게 서울시장이 권력 차원에서 어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저는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복하고 싶어도 수단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더 또 좀 이상하게 느끼는 건 이게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루킹 댓글 조작과 정치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대선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일어났던 그 차원과 이렇게 해결하는 차원 자체가 아예 다른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되게 다른데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떻게 언급될 수 있는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또 무엇보다 이게 드루킹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을 언급하기에는 우리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그 스케일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게 시사 평론을 아주 오래 해 오신 김종배 평론가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안철수 당대표가 정치 보복을 언급할 만큼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었을까? 제 기억에는 없어서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저기 넘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